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8수리 할 차례입니다. 17수리와 18수리를 어떤 선생님들은 두 수리가 성향이 똑같다고 보고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17수리와 18수리가 거의 같은 수리인데 18수리가 조금 더 좋은 수리라고 해서 17수리보다 18수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은 성향의 수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17, 18수리와 거의 비슷한 성향의 수리들은 있기는 합니다. 7수리와 8수리는 17수리와 18수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대부분 수리들은 각각 자기만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 같은 성향의 수리들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다 익혀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름 판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장명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수리도 17수리와는 다른 수리임을 아시고 18수리를 정확히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8수리 기본 성향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의 사람은 강한 투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의지가 굳고 견고하며 고집이 매우 세다. 진취적 기상으로 어떤 난관이 와도 극복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 명예를 중시하고 인품이 바르며 책임감이 강하다. 성품이 깔끔하여 흐트러짐을 싫어한다. 마음의 곡기가 대나무 같아 유혹에 흔들림이 없다.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수리로 총명하게 되는데 자기 또래보다 지능이 두드러지게 된다. 총명함과 진취적 기상이 유종의 결실을 거두고 입신양명하여 고귀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대길수이다. 기본 성향만 비교하더라도 18수리가 17수리와 차이가 남을 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18수리는 이름에 사용하기에 참 좋은 수리입니다. 18수리를 이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또는 그 사람 하는 일의 성공 여부에 어느 정도 인위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8수리가 사람의 성향이나 하는 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18수리 성향을 좀 봅시다. 자, 18수리 성향입니다. 18수리도 강인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지요. 겉모습을 보면 씩씩하고 위엄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모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은 17수리 못지않게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바른 생활을 지향하고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바른 생활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18수리를 적절하게 배합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알아서 제도권에서 더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게 되어 부모의 걱정을 덜게 되는 수리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이름에 따라서 탈선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18수리를 배합하면 여간에서 엇길로 나가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지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니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지요. 재불재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특히 맡은 일은 어떻게든 완수를 합니다. 또 보지요. 두뇌가 발달되는 수리로 머리가 좋고 영특하게 됩니다. 종종 천재들도 배출되는 수리이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수리하면 13수리를 떠올리시죠? 13수리도 머리를 좋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18수리도 그에 못지않게 꽤 두뇌 발달에 도움을 많이 주는 수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잘 배합하면 자녀들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영특한 아이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단점이라면 남녀 모두 융통성이 좀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은 17수리와 동일한데 17수리보다 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18수리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서 조금 더 벗어나거나 변경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법은 좀 배워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가끔 융통성을 갖추지 못해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생각한 대로 굳어져 버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관계를 보면 아버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되는 수리입니다.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꽤 많다고 보는데 겉으로는 표현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부부는 남자의 경우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18수리는 가정에 꽤 잘하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에게 책 잡히는 일을 안 할 정도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꽤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재미는 없는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억지로 유머를 하면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도 잘하는 사람이며 사이가 좋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기운이 강하고 자녀에게 꽤 잘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보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부담이 될 정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수리 특징 중에 하나가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불굴의 의지, 불굴의 기백을 나타내는 수리가 18수리입니다.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면 100번 꺾으려 해도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압박을 가해 꺾으려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꺾이지 않는 절개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춘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모진 고문을 가해 꺾으려 했으나 꺾지를 못했지요. 춘향전에 춘향이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면 18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봄춘자 구획, 향기향자 구획을 더하면 18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18수리가 되면 기계와 절개를 지키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 속 가공인물이지만 수리 배치가 신기하도록 딱 맞지요?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 속 인물도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부자는 부자 이름으로 배합이 되어 있고 잠깐 나오는 사람은 담령 이름으로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거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참 신기하고 자연 배치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고 순수하지만 지성미가 넘치게 돼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지성미는 이 수리의 특징으로, 이 18수리의 특징으로 고고한 지성미를 갖추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 18수리를 사용하면 그냥 외모만 보아도 몸가짐이 바르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외모만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17수리와 다른 점은 품격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상스러운 말을 안 합니다. 언제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성미 갖춘 인품이라고 부르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인수와 정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게 됩니다. 사람의 훌륭한 품성이라는 것이 인품 좋은 교양을 쌓고 특정 교육을 받는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몸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18수리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품을 큰 노력과 연마 없이도 18수리를 사용하기만 함으로써 그런 성향을 얻게 되니 성명학을 잘 활용하면 멋진 사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보다 축복된 학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갖다 쓰기만 하면 그렇게 되니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이름을 지으면서 18수리와 반대되는 교양미 떨어지고 사람감 못하는 수리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알려주는 학문이 성명학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기본 교양 학문이라고 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좋은 수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복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짜복이 이렇게 널려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다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사용할 경우 보겠습니다. 여자가 사용 시에도 개성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지는 것은 17수리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도 좋아서 활동을 한다면 기본 이상을 해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선택할 때는 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 같은 남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을 합니다. 남자가 가볍고 예의가 없다면 남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춘향의 예에서 보셨듯이 아무 남자나 선택을 안 하나 한번 선택하면 자기 선택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배우자가 제 할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만 행동한다면 별 문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부부간 사이는 원만한 수리로 봅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이 남자 안 되겠다 생각하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단력이 있고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자녀에게 잘하는 편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기본 도리 이상은 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사회 질서라던가 준법 정신 이런 것을 중요시하며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직장운을 보죠. 18수리는 직업운이 좋은 수리입니다. 먼저 공직사주인 경우 직장 생활을 잘하게 도움을 주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공무원 사주에 해당되는 사람인 경우 18수리를 배합하면 제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므로 이땐 18수리 배합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일반 직장도 대체로 잘 적응하여 잘 지내게 되는 수리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직종에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잘 어울리게 되는 수리예요. 전문 직종에 진출하게 되면 꽤 명예 높은 직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듯이 18수리는 전체적으로 직업운이 매우 좋은 수리로 알려져 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은 수리로 취급받고 있는 수리입니다. 그리고 18수리는 공부운이 매우 좋은 수리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리로 봅니다. 좋은 두뇌에 끈기까지 있어 뒷받침만 있다면 공부는 꽤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18수리는 정신적인 성숙도나 두뇌 향상도가 다른 또래보다 조금 앞서는 수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물론 사주를 보고 함께 판별해야 되겠지만 초년운이 상당히 나쁘지 않는 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이끌게 됩니다. 비슷한 사주, 비슷한 운일 경우 18수리 사용 유무에 따라 공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도 타고난 머리가 전부 다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름에 따라서도 공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를 잘 못하면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로 타고났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름에 의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리성명학과 한자 배합에서 공부 잘하는 이름으로 배합되면 공부에 대한 재능을 되찾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고 성명학을 통해 아이의 능력을 되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8수리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학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계명시 사용하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료로 끌어다 사용하기만 하면 18수리에 들어있는 공부 에너지가 작동을 하여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명학이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음을 아시기 바라며 지혜로서 그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 두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수리 먼저 보겠습니다. 강태우의 경우, 자, 강태우 경우 원격 17, 형격 18, 이격 17, 정격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동의 4개의 수리를 보겠습니다. 이기동의 경우 원격은 17, 형격은 18, 이격은 13, 정격은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어떤 이름이 성격이 강하겠습니까? 태우가 훨씬 강합니다. 강태우 쪽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원격 17, 형격 18, 이격 17, 정격 26 4개의 수리 중
4개 모두가 강한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이는 원격 17, 현격 18, 이격 13, 정격 24, 이 4개의 수리 중 2개가 강하고 2개는 유한 수리입니다. 17, 18은 강하고 13, 24는 유한 수리라는 겁니다. 이름 성격 비교에 있어서 강하고 덜 강하고 비교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만 살펴보고도 성격의 강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성명학에서도 성격의 강유가 있습니다. 매우 강한 성격의 이름이 있고 반대로 매우 여린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한자 성명학상 유하게 되어 있고 소리 성명학상 강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성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자 성명학상은 유하게 되어 있고 소리 성명학상은 강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성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한자 성명학상 유한 것만 보고 성격이 유하다고 판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판별을 거꾸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자 수리만 보고 전부 다인 양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 수리 판단법도 알고 소리 성명학 판단법도 알아야 이름 판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래야 정확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므로 소리 성명학은 성명학자의 필수 코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9수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